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로컬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윤석열이 특검의 오전 조사를 받을 당시 충격을 받을 만큼의 핵심 증거를 접한 뒤부터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버티기에 들어갔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시간을 미루고 지하주차장 출석을 고집하는 것까지는 신경전으로 볼 수 있지만 오후부터 보였던 윤석열의 지연작전들은 직전 오전 조사에서 박창환 총경이 윤석열의 허를 제대로 찌르는 신문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증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박 총경이 찔렀던 대목은 러프하게 이거죠. 올해 1월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6시간 대치 후 철수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윤석열이 경호처에 체포를 저지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거를 박 총경이 제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윤석열이 충격받을 만큼의 빼박이어서 윤의 변호인들은 11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도 밥 먹고 하자며 빠르게 끊었고 이후 박 총경은 자격이 안 된다며 오후 조사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 박창환 총경이 제대로 알고 있다. 이대로 가면 재구속이야 라는 판단을 했고 그 회피 논리를 급조해서 버티기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조은석 특검은 여기가 약점이 맞구나 하면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조진 것입니다. 이 대목을 잘 알고 있는 경찰관 3명을 추가 파견 요청했고 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변호인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개시했던 겁니다. 결국 1차 오전 조사에서 윤석열은 발작함으로써 자신의 재구속을 스스로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얼굴이 저렇게 썩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은석 특검팀은 이걸로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법원이 밥 먹듯 영장을 기각하니까 만약 재구속 영장이 기각이라도 된다면 조은석 특검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하려 할 것입니다. 자, 완벽한 재구속을 위한 또 다른 근거는 12.3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다입니다. 최근 조은석 특검은 강희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했는데 여기서 강희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12.3 계엄 이후 계엄 선포문에 한덕수와 김용현의 서명을 받으러 다녔다. 자, 이게 왜 문제냐? 헌법 82조에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를 문서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희구가 계엄 이후에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한덕수와 김용현의 서명을 뒤늦게 받으러 다녔던 것이고 그 과정들이 통화와 진술 등으로 입증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계엄 이후 한덕수는 강희구가 제시한 그 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했는데 며칠 뒤에 폐기하자고 요청을 했답니다. 여기에 강희구는 그 요청을 윤석열에게 보고했고 윤석열은 한덕수 뜻대로 하라고 지시해서 그 문건은 끝내 폐기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계엄은 문서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윤석열은 그 절차적 문제를 인지했지만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권한 남용이죠. 여기서 격가지 수학은 한덕수는 그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고 증거인멸을 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진술들이 박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은석 특검은 각 국무위원들도 소환해서 당시 각 국무위원들의 언행을 물으며 당시 국무회의 전체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장관에게 당시 윤석열, 한덕수, 김용현, 최상목의 언행들을 묻는 거죠. 송미령 장관은 계엄 직후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계엄이란 말을 듣고 가슴이 콩닥거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됐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긴 했는데 정말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장관으로 유임된 지금 더 적극적으로 진술하거나 변경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전북 무안군의 농민들을 찾아서 두 손 모아 겸손하게 양곡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사전 수급 조절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그러니까 그때 잘 달라지는 분입니다. 윤석열의 수족 강희구 전 부속실장도 자기 살려고 실토하고 있는 이 판국에 갈아탄 송미령 장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에 윤석열은 오늘도
특검의 2차 조사 일정을 재차 7월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은석 특검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내일 안 오면 금주 중 날짜 재지정해서 불응시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 이것은 윤석열의 요청을 받아준 게 아니라 강의구의 실토, 송미령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추가 증언들이 확보돼서 국무회의가 완벽히 복원 중이라 우리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윤석열은 박창완 총경발 체포저지 혐의와 강의구, 송미령발 권한남용 혐의로 완벽하게 재구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이낙연과 함께 신당을 만들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던 이석현 전 의원이 민주당 복당을 신청했는데 이게 불어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 12월 이석현은 이재명 대표의 사심으로 민주당의 민주, 정의, 도덕성, 공정이 사라졌다며 탈당하였고 박용진 보복, 주민 무시, 개딸 민주당 심판하자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올해 5월 17일 세미래를 탈당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차이를 뛰어넘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 세력의 대동단결이 필요한 시기임을 절감한다. 자, 그러니까 이번 대선판에서 이낙연이 한덕수랑 손잡고 김문수 지지 유세하는 걸 계속 지켜보다가 그래도 이재명이 될 것 같아서 막판 5월 17일 돼서야 갈아탄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석현 복당 불허 결정에 시민들은 민주당이 당원 주권 정당이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힘당은 또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나경원은 웰빙 김밥에 스타벅스 커피를 즐기며 국회 로텐도올 아니라 에어컨 바람도 나올 텐데 선풍기에 텐트까지 펼쳐놓고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법사위 반환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이 농성장을 찾았고 나경원을 뻘쭘하게 만들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국힘 의원들의 식사를 걱정하고는 고생들 했다며 이 농성을 과거형으로 만들어버리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살갑게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돋보였습니다. 앞서 김종혁 국힘 최고위원은 이것을 피서농성이라며 한심하다고 평가했고 시민들은 더울까 밖에서 하지도 않고 에어컨 나오는 실내에서 긴팔 입고 농성하는 그들의 기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국힘당은 김민석 총리 인준을 맡겠다고 국회 청문회라는 타이틀의 퍼포먼스를 자체 준비해 진행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배추 18포기를 쌓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배추 농사 발언과 흔히 10,000원을 배춧잎이라고 하니까 현금 6억 원을 장롱에 쟁여놓고 썼다는 허위 사실을 비유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18포기를 쌓아놓으면서 욕을 했던 겁니다. 와 18포기야 18! 단식 농성을 해도 모자를 판에 간절함은 1도 없는 웰빙 농성을 하지 않나 배추 쌓아놓고 18이라고 욕을 합니다. 남의 발목을 잡겠다면서 지 발등을 계속 짚고 있어요. 게다가 이 자리에는 박소영이라는 사람이 김민석 후보자가 본회의장에서 셀카 찍는 것에 분노를 크게 느꼈다며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이걸 TV조선은 그가 학부모 대표인 것처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국힘 소속의 정치인이었고 리박 스쿨에도 관여한 바 있으며 윤 어게인을 외친 친윤이었습니다. 정치인을 학부모로 둔갑시키는 리박 스쿨의 수법을 계속 반복하고 겉으로는 윤석열은 이미 탈당했고 함께 갈 생각 없다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내란당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홍준표 말대로 누군가가 죽여줘야 비로소 새 출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도 국힘당 상황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조이대 사법 쿠데타 이후 개시된 이 법관 대표회의는 오늘도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이 회의는 법원 전체의 공통된 의견을 뽑아내는 과정으로 총 5개 안건이 표결에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초래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 한마디로 반성한다는 안건이 나왔는데 부결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자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도 부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이대의 대법원이 잘못했어 라고 할까요? 아니야! 그럼 민주당이 잘못했어 라고 할까요?
아니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결국 승진은 하고 싶은데 재청권자 조이대도 무섭고 임명권자 이재명도 무섭다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샌님들끼리 모여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법원도 스스로 변화할 힘은 없고 누군가가 개혁해줘야 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마치겠습니다.